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집에서 TV를 보면서 누워 있는데 플라스틱 배출과 관련하여 폐플라스틱 용기에 분리수거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한 번에 모아서 배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 하지만 무조건 100%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분리수거의 4대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묻어있는 이물질과 음식물들을 한번 닦거나 헹궈서 배출하면 되는데요. 배출하기 전에 몸통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다른 종류와 다른 재질의 색깔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과 섞이지 않도록 배출을 하면 됩니다. 이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 시행이 되는데요. 투명 페트병도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는 공동주택부터 시작하고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전국의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도 시행 예정입니다. 만약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 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서 연간 7만 톤에서 8만 톤의 폐페트 및 재생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로만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폐페트를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거의 4대 원칙을 따르되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까지 제거한 다음 페트병을 찌그러뜨려서 꽉 뭉개서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벨 제거가 쉽지 않다. 일일이 어떻게 다 제거하고 버리느냐. 이런 내용들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앞으로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는 기타 플라스틱 분리 배출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 배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분리 배출할 때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렵지 않은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하는 용도로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는데 재활용 과정에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페트는 물에 깔아앉는 재질이므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그냥 배출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럼 투명 페트병만 분리 대상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투명 페트병은 생수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투명 간장통의 경우에는 깨끗이 내용물을 씻으면 투명 페트병과 함께 분리 배출이 가능하며 그 외 일회용 컵이나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 페트병과 따로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분리 배출을 하기 쉽도록 상표 라벨을 떼기 쉽도록 하고 유색 페트병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2019년 12월 25일부터 음료 및 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라벨에 붙어있는 절취선과 제거용 손잡이가 있어 쉽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두어 칼이나 가위 등으로 살짝 흠집만 내줘도 누구나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의 경우에도 마시고 나면
라벨지는 물론 호일로 되어 있는 캡도 벗겨내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뚜껑에 그대로 호일캡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완전 분리 후 배출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여기서 조금 더 보태자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이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 품목을 한번 보게 되면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 의류, 플라스틱류, 박스류 종류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비닐 코팅된 종이류, 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등이고요. 병류는 유백색, 우유빛깔 유리병이나 거울, 각종 도자기류, 내열 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고철류 또한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은 재활용이 안 되고요. 의류는 나일론 제품, 한복, 담요, 솜, 베개, 카펫, 가죽 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에는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전화기, 소켓, 전기 전열기, 단추, 화장품 용기, 식기류, 복합 재질 용기, PVC 건축자재, 과자, 식품 포장 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스티로폴, 일회용 볼펜 등 필기구, 플라스틱과 고철, 철사 종류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 등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니까 앞으로는 완전 분리 후 배출해야 할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유지나 기저귀, 음식물, 세제, 기름기 등이 묻어있는 오염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영수증과 택배 전표, 각종 라벨과 색지 등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금은박 알루미늄, 비닐 코팅지, 명암, 사진, 방수 코팅된 포장 박스 등과 벽지, 합성 수지 소재 및 부직포, 세절지, 파쇄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또한 라면을 자주 드시는데요. 라면을 드시고 나면 라면 봉지와 안에 액상 스프 등이 들어있는데 깨끗하게 세척하지 못하는 이상은 액상 스프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재활용품들을 배출해야 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캔이든 병이든 라벨이 있으면 무조건 라벨을 제거하시고 플라스틱 뚜껑이 붙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면 되는데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이나 캔 등은 세척해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그럼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다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